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천륜이 깊다 해도 기약 없는 병수발 앞에서는 그 사랑도 의무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쉽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그 병수발의 고통보다 더 비참한 것은 부모가 병들어 누워있는 동안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자식들이 부모가 눈을 감자마자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유산 꾸러미를 찾을 때일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7년 동안 홀로 모셨던 막내딸과 장남이니까 재산은 내가 지내지만 똥 기저귀는 내가 갈아라라며 뒷짐지고 있었던 오빠들의 기막힌 전쟁에 관한 실화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반전 드라마. 과연 이 집안의 7년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서늘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야기는 경기도 외곽의 한 장례식장에서 시작됩니다. 향 냄새가 진동하는 빈소에는 정막이 감돕니다. 상주 완장을 찬 두 아들은 손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하지만 그들의 눈은 슬픔보다는 계산기로 돌아가는 듯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구석에 힘없이 앉아있는 한 여자, 40 중반의 막내딸 지은 씨 가명입니다. 그녀는 조문객을 맞을 기운조차 없어 보입니다. 퉁퉁 부은 눈, 거칠어진 피부, 헝클어진 머리. 지난 7년의 세월이 그녀를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립니다. 아니, 딸이 왜 저렇게 상주 노릇을 안 해?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딸이 유별나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저 빈소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마지막 7년을 지킨 것은 아들들의 번듯한 양복이 아니라 지은 씨의 낡은 트레이닝복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비극은 7년 전 아버지에게 찾아온 불청객 알츠하이머 치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년 전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아버지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스 불 끄는 것을 잊어버리는 정도였지만 증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냉장고에 신발을 넣고 한밤중에 밖으로 나가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였죠. 가족 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큰오빠 상훈씨, 작은오빠 상철씨, 그리고 막내 지은씨. 3남매가 모인 자리, 큰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알다시피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안 된다. 너희 새언니도 애들 교육 때문에 예민하고 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작은오빠도 질세라 말을 받았습니다. 형, 나도 마찬가지야. 나 이번에 지방 발령 날 수도 있어. 그리고 재수씨가 아버지 모실 성격 아니잖아. 두 아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막내 지은 씨에게 쏠렸습니다. 당시 지은 씨는 미혼이었고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었죠. 지은아, 내가 제일 상황이 낫지 않냐? 너는 결혼도 안 했고 집에서 일하니까 아버지를 볼 수 있잖아. 우리가 생활비는 넉넉히 보태줄게. 일단 내가 모셔라. 나중에 요양병원을 알아보든가 하자. 일단 내가 모셔라. 그 일단이라는 말이 7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지은 씨는 효심이 깊었습니다. 홀로 된 아버지를 낯선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죄스러워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갈아넣는 선택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처음 1년은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잔인한 병입니다. 기억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까지 지워버리니까요. 아버지는 밤만 되면 난폭하게 변했습니다. 내 밥에 독을 탔다며 밥상을 엎어버리고 딸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벽에 칠을 하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지은 씨는 운영하던 공부방도 접어야 했습니다. 24시간 아버지를 감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끊기자 오빠들이 보내주는 생활비 50만 원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50만 원. 기저귀 값과 약값, 식비를 대기해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오빠, 생활비가 좀 모자라. 아버지가 병원 갈 일이 많아져서. 지은 씨가 어렵게 말을 꺼내면 큰오빠는 짜증부터 냈습니다. 야, 너는 혼자 사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 우리가 보내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야. 아껴 써. 나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등골이 휜다. 작은 오빠는 아예 전화를 피했습니다. 명절 때나 되어야 얼굴을 비추는 오빠들. 그마저도 오면 잔소리뿐이었습니다.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냄새가 나서 들어올 수가 없네. 아버지 목욕 좀 자주 시켜드려라. 아버지 왜 이렇게 마르셨냐?
밥은 제대로 챙겨드리는 거 맞냐? 지은 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매일 밤잠을 설치며 똥기저귀를 갈고 욕설을 들으며 밥을 떠먹이는 것은 자신인데 1년에 2번 오는 아들들은 효자 코스프레를 하며 지적질만 해댔습니다. 며느리들은 더했습니다. 아가씨 힘들죠? 그래도 아가씨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요. 말뿐인 위로. 그들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팝상만 받고 돌아갔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사건은 3년 전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잠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사이 아버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영하 10도의 혹한. 지은 씨는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채 미친 듯이 동네를 뒤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없어졌어. 빨리 좀 와줘. 하지만 큰오빠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야, 내가 지금 간다고 뾰족한 수가 있냐? 경찰에 신고했으면 기다려봐. 나 내일 중요한 미팅 있어서 못 가. 작은 오빠는 전화기까지 꺼져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찾은 건 밤 1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파출소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고 지은 씨는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을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날 지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다. 아버지는 나 혼자 지킨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지은 씨의 청춘은 아버지의 병수발 속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여행을 다니는데 지은 씨는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 늙어갔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고 몸무게는 10kg나 빠졌습니다. 반면 오빠들은 승진하고 아파트를 넓혀 이사가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들의 SNS에는 행복한 가족 사진이 넘쳐났지만 그 어디에도 병든 아버지와 고생하는 여동생을 걱정하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아버지는 결국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의 순간에도 곁을 지킨 건 지은 씨뿐이었습니다. 오빠들은 차가 막혀서 지방 출장 중이라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차려지자 오빠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상주 완장을 차고 효자 장남, 든든한 차남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생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해 한이 된다며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 씨는 그 모습이 역겨워 구석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가족들이 유품 정리를 위해 아버지의 집에 모였습니다. 30년 된 낡은 단독주택,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최근 시세가 꽤 오른 집이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자마자 큰오빠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 아버지 남기신 재산이 이 집 한 채랑 통장 조금 있는데 법대로 하면 자식 셋이서 n분의 1인 거 알지? 근데 내가 장남이고 제사도 모셔야 하니까 집은 내 명의로 하고 너희들한테는 현금으로 정산해서 나눠줄게. 지은이 너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빨리 방 알아봐라. 오빠가 보증금 정도는 보태줄게. 작은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에 장남이 어디 있어? 똑같이 나눠야지. 이 집 팔아서 정확하게 3등분해. 두 아들은 침을 튀기며 싸웠습니다. 7년 동안 아버지가 뭘 드시는지 어떤 약을 먹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집값 앞에서는 눈에 불을 켰습니다. 지은 씨는 그 꼴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 못 나눠. 오빠들이 싸움을 멈추고 지은 씨를 쳐다봤습니다. 뭐? 못 나누다니? 내가 욕심 부릴 때야? 너 7년 동안 여기서 공짜로 살았잖아. 아버지 연금으로 생활하고. 그거 우리가 다 봐준 거야. 큰오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은 씨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열어봐. 오빠들이 허겁지겁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 공정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정신이 아주 잠깐 맑게 돌아왔던 날 변호사를 불러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친 법적 효력이 완벽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 나 김철수는 내 명의의 모든 재산 부동산 및 예금 일체를 막내딸 김지은에게 단독 상속한다. 장남 상훈과 차남 상철은 지난 5년간 작성 당시 기준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으며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다. 내 병수발을 든 것은 오로지 딸 지은뿐이다.
이에 나는 모든 재산을 딸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한다. 이는 내 온전한 정신으로 내린 결정이다. 오빠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손을 떨며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그들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뭐야? 치매 노인 꼬드겨서 유언장 쓰게 했어? 이거 무효야. 소송할 거야. 큰오빠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차분했습니다. 소송? 해봐.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 아버지가 당시 치매 진단을 받긴 했지만 유언장 작성하던 날 의사 소견서까지 다 받아뒀다고. 정신명료하다는 증거 영상도 다 있어.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오빠들이 나한테 보낸 문자들, 전화, 녹음한 것들, 한 번도 안 찾아온 거 증명할 수 있는 간병 일지까지 다 법원에 제출할 거야. 기여분 소송? 오빠들이 부양의 의무를 안 했는데 무슨 기여분이 있어? 오히려 내가 지난 7년 간병비 청구 소송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 지은 씨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지난 7년 억눌려왔던 분노와 서름이 묵직한 한 방이 되어 터져나온 것입니다. 오빠들 7년 동안 아버지 똥 묻은 바지 한번 빨아본 적 있어? 아버지가 밤마다 벽 보고 누구냐고 소리 지를 때 무서워서 방문 잠그고 숨죽여 울어본 적 있어? 오빠들은 아버지를 버렸어. 요양원 보내자고 했을 때 돈 아깝다고 제일 싼 곳 알아보라고 했지? 내가 내 청춘 다 바쳐서 아버지 지킬 때 오빠들은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녔잖아.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나를 버렸는지 뼈저리게 알고 계셨다고. 작은 오빠가 꼬리를 내리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야, 지은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법대로 하면 우리도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마라. 오빠들이 잘못했다. 응? 유류분? 그래, 소송 걸면 조금은 받을 수 있겠지. 근데 변호사 비용 쓰고 7년 동안 불효한 거 세상에 다 까발려지고 내가 기여분 100% 인정받으면 오빠들이 가져갈 게 얼마나 될까? 해볼 테면 해봐. 난 잃을 게 없어. 난 아버지랑 의리 지켰고 할 도리 다 했어. 부끄러운 건 오빠들이지 내가 아니야. 지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신 연락하지 마. 아버지 제사? 내가 모실 거야. 오빠들은 자격 없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쫓겨나듯 그 집에서 밀려났습니다. 대문 밖에서 두고 보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닫힌 대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오빠들은 변호사를 알아봤지만 승산이 없다는 말을 듣고 결국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이미 유언장이 너무나 완벽했고 불효에 대한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송을 걸었다가 사회적 망신만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지은 씨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아버지를 모셨던 그 집은 추억도 많았지만 아픈 기억도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녀는 집을 판 돈으로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갖는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카페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볼 때면 지은 씨는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유언장을 쓰던 날 아버지가 지은 씨의 손을 잡고 했던 말, 미안하다. 내 새끼. 고맙다. 정신이 돌아온 그 짧은 순간 아버지는 딸의 헌신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 씨는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빠들이 돈을 좇아 아기 다툼을 벌일 때 지은 씨는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요? 돌봄의 무게.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외면하고 도망친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죄부는 없습니다. 부모는 바보가 아닙니다. 병들고 늙어도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누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장남이니까, 딸이니까라는 말로 책임을 떠넘기고 계신가요? 혹은 요양병원에 모셔두고 할 도리 다 했다고 자위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맡을 지키는 그 시간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7년의 간병 끝에 찾아온 막내딸의 슬프지만 통쾌한 승리, 그 이야기였습니다.